사이다 무비튼. 나는 남편, 그리고 3살 아들과 함께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 우리 집 부엌의 바닥 아래에는 수납장이 있는데 잘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닥을 메우고자 시공회사에 전화해 예약을 잡았다. 시공 중엔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그 사이 어디서 시간을 보낼까 고민하고 있는데 옆집에 사는 친구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저기 주혜야, 이번에 우리 집에서 같이 바비큐 파티 안 할래? 이번에 시댁에서 고기를 잔뜩 보내줬거든. 근데 우린 둘만 살잖아. 우리가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우린 너무 좋은데 괜찮겠어? 냉동시키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을 텐데. 괜찮아. 우리 사이에 이 정도쯤이야. 그럼 우린 해산물을 준비해 갈게. 우와, 나 해산물 완전 좋아하는데. 그럼 남편한테도 얘기해서 날짜를 정할까? 그래. 옆집에 사는 친구와는 이 집에 이사 오면서 친해진 사이다. 남편도 옆집 남편과 함께 골프를 치러 가는 사이다. 나는 곧바로 일정을 물어봤다. 저기 여보, 이번에 옆집 부부랑 바비큐 파티를 할까 하는데 당신은 어때요? 좋지. 요즘 날씨도 선선하던데. 나도 고기 많이 먹고 싶어. 그래, 그럼 이번 주 토요일은 어때? 그날 우리 집 바닥 시공 예약돼 있잖아. 바닥 시공을 하는 사이에 우리는 바비큐 파티를 하면 되니까. 맞네. 시공 때문에 일부러 밖에 나갈 필요도 없고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친구한테도 말해둘게. 그리고 바비큐 당일, 이날은 날씨도 너무 좋았다. 야외 온도도 적당해서 바비큐를 하기에 딱 좋은 날이었다.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다. 내 말이. 아, 이거 우리가 준비한 해산물이야. 우와, 맛있겠다. 우린 고기를 준비했어. 너무 맛있겠다. 채소 손질해서 얼른 시작하자. 나도 도와줄게. 오, 엄마를 돕겠다고? 우리 윤우 참 기특하구나. 응. 그럼 엄마랑 아저씨랑 같이 준비해볼까? 응. 나와 친구는 채소 손질을 하며 재료 준비를 했고 남편들은 구울 준비를 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곧바로 고기를 굽기 시작했다. 윤우야, 고기 다 구워졌다. 우와, 고기 먹을래. 이 고기 너무 맛있다. 이 해산물도 최고인데? 여기에 맥주 마시면 끝내주겠는데? 여보, 낮술은 안 돼요. 이렇게 다 같이 바비큐를 즐기는 사이. 실례합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부탁드려요. 기다리던 시공업자가 와서 바닥 시공을 부탁드렸고 나는 다시 바비큐 장소로 돌아왔다. 우리는 다 같이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 남편은 친구 남편과 골프 이야기로 신이 나 있었다. 근데 친구가 윤우는? 방금 여기서 놀고 있었는데? 아까까진 저기 있었는데? 주변을 둘러봐도 윤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일단 친구는 집안을 둘러보겠다며 들어갔고 남편은 마당 밖을, 나는 우리 집 안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윤우야! 윤우 어딨니? 숨어있는 거면 빨리 나와! 가끔 윤우가 숨바꼭질을 할 때가 있어서 기다리면 바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현관 앞을 봤는데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었다. 우리 부부는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에 시공업자에게 저기요, 집 앞에서 담배 피우셨어요? 아, 예, 죄송해요. 그럼 저는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공 비용은 나중에 저희 회사 쪽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저희 아들 못 보셨나요? 아드님이요? 글쎄요, 못 봤는데요. 그렇게 말한 시공업자는 다음 예약이 있는지 재빨리 집을 나섰다. 그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윤우를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찾았어? 아니, 여긴 없었어. 어디 간 거지? 설마 유괴는 아니겠지? 설마 바비큐는 우리 집 마당에서 했는걸? 우리 앞에서 유괴라니.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 이렇게 찾았는데도 없는 거면 좀 이상해. 그러자. 우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차와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이용해 윤우를 찾아줬다. 하지만 날이 저물 때까지 윤우를 찾진 못했다. 이걸 어쩌면 좋아. 그런 어린애를 잃어버리다니. 혹시 나쁜 일을 당한 게 아닐까? 주혜야, 괜찮을 거야. 진정해. 남편은 불안에 떨고 있는 나를 열심히 다독여줬다. 우리도 한 번 더 동네를 찾아보고 올게. 부탁할게. 모처럼의 즐거웠던 바비큐 도중에 아들이 사라지자 다들 정신이 없었다. 그 후에도 계속 찾아봤지만 윤우는 없었다. 정말 유괴당한 게 아닐까 싶어서 덜컥 겁이 났다. 다시 한번 더 집안을 찾아보고 올게. 그럼 난 집 밖을 찾아볼게.
집안은 이미 몇십 번이나 더 찾아봤지만 내가 못 보고 지나친 곳이 있을까 해서 장롱 안과 아이가 들어갈 만한 좁은 공간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때 집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방금 윤우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환청인가? 아까까지는 안 들렸는데? 그렇게 생각했지만 한 번 더 귀를 기울여봤다. 그러자 또다시 윤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윤우야, 어디 있는 거니? 엄마, 너무 무서워. 나는 소름이 돋았다. 윤우의 목소리가 부엌 바닥에서 들려왔기 때문이다. 설마 하는 마음에 카펫을 들춰보니 오늘 시공을 한 바닥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다. 윤우야, 너 거기 있는 거 맞지? 엄마, 너무 무서워. 이미 날은 어두워진 데다 바닥 아래엔 빛조차 들지 않았다. 도대체 왜 이런 곳에 갇혀 있는 건지 너무 의아했다. 일단 나는 곧바로 남편과 사람들을 불렀다. 윤우 찾았어. 뭐? 어디 있는데? 바닥 아래 갇혀 있었나 봐. 뭐? 어쩌다 거기 갇힌 거야? 윤우가 갇힌 바닥 위로 모두가 모였고 남편은 오늘 왔던 시공업자에게 전화를 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런 젠장,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 사이에도 윤우는 어두운 바닥 안에서 울고 있었다. 하지만 바닥 시공이 모두 끝난 뒤여서 웬만한 방법으로는 윤우를 꺼낼 수 없었다. 조금만 참아.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무서워요, 아빠. 시공업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나는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이미 늦은 밤이었지만 다행히도 야근을 하고 있던 직원이 있었다. 원래 5시 이후로는 전화를 받지 않지만 내가 계속해서 전화를 걸자 받아준 것 같았다. 여보세요? 오늘 바닥 시공을 받은 사람인데요. 아이가 바닥 아래 갇혀 있어요. 지금 그 담당자가 전화를 안 받거든요? 부탁드려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네? 아이가 갇혀 있다고요? 그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나는 그 직원에게 이유는 모르겠으나 아이가 바닥 아래 갇혀 있다는 것과 아무래도 담당자가 아이를 가둔 채 시공을 마무리한 것 같다는 것, 지금 전화가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 해결해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나는 마음이 놓였다. 그 후 우리들은 계속해서 윤우에게 말을 걸었다. 윤우야, 이제 곧 여기서 나올 수 있어. 윤우야, 괜찮아. 우리 다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그렇게 계속 말을 걸었지만 어린아이에게 어두컴컴한 바닥 아래는 너무나 무서운 곳이었다. 윤우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 울음소리가 또 그쳤다. 그러자 친구가 주혜야,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데? 괜찮은 거겠지? 윤우야, 괜찮아? 엄마 목소리 들리니?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모르겠어. 어쩌면 울다 지쳐 잠든 걸지도 몰라. 평소에도 울고 떼쓰다 지쳐서 잠드는 버릇이 있거든. 남편의 말대로 윤우는 현재 미운 4살로 기분이 안 좋을 때 으앙거리며 떼를 쓰고 울곤 했다. 그렇게 엉엉 울다 잠드는 게 요즘 일상이었다. 어두운 바닥 아래에 갇혀 몇 번이고 울다 지쳐 잠들기를 반복했을지도 모른다. 그렇구나. 차라리 자는 게 안 무서울 것 같긴 한데. 뭐가 됐든 윤우를 빨리 꺼내줘야지. 너무 안쓰럽네. 근데 그 시공업자는 이걸 몰랐을까? 애가 갇혀있다면 바로 알았을 텐데. 울음소리도 들렸을 거고. 맞아, 애가 있으면 바로 알 텐데. 주애도 윤우 울음소리를 듣고 여기 있다는 걸 안 거지? 대체 왜 몰랐을까? 순간 설마 고의로 애를 가둔 건가 싶었지만 시공업자와는 오늘 처음 만난 사이였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 일단 그 사람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어. 그러고 있는 사이 오늘 왔던 시공업자와 회사 상사로 보이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왔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이번 일은 정말 사죄드립니다. 지금 바로 아드님을 꺼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 시공업자도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이번 일은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고는 곧바로 바닥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바닥을 뜯어내자 남편의 말대로 울다 지쳐 잠든 윤우가 있었다. 윤우야, 진짜 다행이다. 다친 데는 없니? 어쩌면 너무 어두워서 몸을 부딪혔을지도 몰라. 친구 남편의 말대로 윤우의 몸을 한번 훑어봤지만 다행히도 큰 상처나 멍은 없는 듯했다. 그러던 사이 윤우가 잠에서 깨어났고 아빠! 를 부르며 울부짖었다. 우리 윤우 잘 견뎌냈구나. 정말 장하다. 바닥 아래의 창고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윤우가 흘린 땀 때문에 먼지와 쓰레기가 윤우의 작은 몸에 잔뜩 묻어 있었다. 윤우야,
아빠랑 깨끗이 씻으러 갈까? 응, 몸이 끈적거려. 그래, 가자. 남편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아들을 깨끗이 씻기기 위해 욕실로 향했다. 그리고 나는 시공업자에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당신이 시공했을 때 바닥 아래에 아이가 있다는 걸 몰랐던 건가요? 라고 했다. 그는 내 시선을 쓱 피하면서 몰랐는데요. 라고 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아까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카페트를 들춰냈을 때 바닥에는 여러 개의 못을 박은 흔적들이 있었어요. 바닥도 울퉁불퉁했고요. 이 정도 바닥을 내리쳐댔는데 아이가 조용히 있었을 리가 없죠. 저희 애는 밖에서 들리는 트럭 소리로도 아빠에게 안길 만큼 소리에 민감하거든요. 그렇게 세게 두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몰랐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라뇨?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세요? 세게 두드리셨잖아요. 그렇게 말한 나는 우리 집 망치를 가져와서 바닥을 내리쳤다. 그러자 집안에 꽝꽝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래 갇힌 아이가 이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었다고요? 제 귀에는 안 들렸거든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러자 회사 상사가 대체 그 태도는 뭐야? 이딴 짓을 저질러 놓고 왜 이렇게 태연해? 네가 고객님의 소중한 아드님을 저기 가둔 거라고.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거기에 멋대로 들어간 건 아드님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제 탓을 하세요? 저는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진짜! 바로 그때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왔다. 윤우야, 이 아래에서 계속 말했었니? 응, 내가 꺼내줘. 무서워. 라고 했어. 저희 아들은 그랬다는데요? 그러고 보니 망치질 소리가 너무 커서 안 들렸던 것 같아요. 망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아드님의 목소리가 묻힌 게 아닐까요? 방금 고객님도 그러셨잖아요. 소리가 시끄럽다고. 그래서 아드님의 목소리가 안 들렸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은 울다 지칠 때까지 소리를 질렀다고요. 도대체 우리 집 바닥을 얼마나 두드리신 거예요? 다 완성된 바닥을 망치로 꽝꽝 내리치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니면 그 정도로 시공을 대충 하신 건가요? 내 말에 담당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너 설마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도 가둔 거야? 아니에요. 사실은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노래라고? 작업 중에 노래를 듣다니! 죄송합니다. 시공업자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뭔가 짚히는 게 있었다. 정말 노래 듣고 계셨던 거 맞아요? 네, 듣고 있었어요. 정말로요? 경마 중계를 듣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남자의 얼굴은 급 새파래졌다. 아까 꽁초가 떨어져 있던 곳 근처에 휘갈겨 쓴 메모도 있었어요. 그 메모엔 경마 후보 번호가 몇 개 적혀 있었고요. 필요 없어 보여서 버리긴 했지만 혹시 이어폰으로 노래가 아니라 오늘의 경마 중계를 듣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이 소리도 못 듣고 일을 한 거고요. 그러는 사이에 아이가 울다 지쳐서 잠든 거 아니냐고요. 설마 너 거짓말을 한 거야? 아니에요. 노래 들은 거 맞아요. 그럼 주머니 안에 있는 거 꺼내봐. 그러더니 상사는 시공업자의 주머니 안을 뒤졌다. 그 안엔 경마를 했다는 증거가 들어있었다. 이래도 계속 노래 들었다고 할 거야? 증거가 나오자 시공업자도 포기한 듯이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사과했다. 사건의 진상은 내가 말한 대로였다. 경마 중계를 들으며 일을 한 탓에 바닥에 들어간 아이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심지어는 바닥 시공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나중에야 바닥이 들떠있는 걸 봤지만 귀찮아서 망치로 평평하게 맞춰놨던 것. 그래서 바닥에 울퉁불퉁한 흔적이 남았던 거였다. 카펫을 깔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작업을 끝내버렸다고 한다. 또한 경마 중계를 들으며 작업을 하던 중 본인이 산 막건이 적중했다는 걸 알고 환호를 내질렀고 빨리 막건을 바꾸러 가고 싶은 마음에 허둥지둥 집을 나섰던 것이었다. 그리고 왜 우리 전화를 받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경마에서 딴 돈으로 술집에 갔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런데도 내가 계속 전화를 걸자 바닥을 망치로 쾅쾅 두들긴 게 들켰구나 했다고. 하지만 클레임에 응대하는 게 귀찮았다고 한다. 그냥 놔두면 다음날 다른 직원이 대신 응대해줄 거고 본인은 그 직원의 잔소리만 들으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내가 회사에 전화하면서 그 직원의 잘못이 알려진 것이었다. 내 전화는 무시한다 해도 차마 직장 상사의 전화까진 무시할 수 없었기에 전화를 받고서 부랴부랴 우리 집으로 달려온 거라고 했다. 상사는 극대노했다. 대체 너 뭐하는 놈이야? 작업 중에 경마 중계를 듣다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거기다 거짓말까지.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너도 무릎 꿇고 빌어 임마.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 사건으로 바닥을 또다시 드러냈기 때문에 이번 시공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공짜로 해줄 것은 물론 아이에 대한 위자료도 지불해줄 것을 약속받았다. 그리고 다음날 그 시공업자는 해고됐다. 그 후 회사 측은 그 남자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해봤고 일을 할 때마다 경마 중계를 들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막건이 적중한 날엔 빨리 돈으로 바꾸고 싶어서 일을 대충 했다는 것도 알아냈다. 반대로 돈을 잃은 날엔 한껏 짜증을 부리며 일을 더 대충대충 했다고 한다. 그런 일 처리를 본 고객들은 회사에 클레임을 넣었다. 상사에게까지 보고되진 않았지만 이후에도 그 업자의 일 처리에 대한 클레임이 많았다고 한다. 클레임 응대도 본인이 아닌 회사 직원이 대신했다고 한다. 도대체 일 처리를 왜 이따위로 합니까? 마무리가 엉성하잖아요. 담당자 좀 바꿔봐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그 담당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담당자를 보내드릴게요. 참나, 왜 일을 두 번 하게 만들어요? 죄송합니다. 그 후 직원이 또 클레임이 들어왔어요. 일 좀 제대로 해주세요. 라고 그 담당자에게 주의를 줘도 네, 조심할게요. 라며 주의를 듣는 등 많은 등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 직원이 상사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느 날 그 담당자가 직원에게 가서 이건 비밀인데요. 제가 사실은 사장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일은 상사한테 보고하지 마세요. 그랬다간 더 큰일을 당하게 되실 거예요. 사장님이 저를 엄청 아끼시거든요. 진짜요? 사장님의 가족분이세요? 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 맞아요. 근데 사장님이 저한테 꼭 비밀로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쪽도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걸 말했다간 당신이 잘릴 수도 있거든요. 이 사실은 우리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말하지 않았다는 건 즉 당신이 말했다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네, 꼭 비밀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입단속을 시켰다고. 어떤 클레임이 와도 사장님이 아끼는 가족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려서 상사에게 보고할 수 없었다고 한다. 다만 이번 사건을 통해 본인이 잘릴 각오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클레임들을 전부 보고하게 됐다고 한다. 그 직원은 그 사람이 사장님의 가족인 건 잘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해요. 고객님들은 저희 회사를 믿고 찾아주시는 건데 일 처리를 그렇게 대충 한다는 건. 고객님들은 시간을 2번 뺏겼다고 화내시는데 정작 그 꾸지람은 다른 작업자들이 듣는 게 너무 불쌍해요. 라고 하며 해고를 각오하고 상사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사장님의 가족이라니? 사장님의 따님은 지금 해외에서 유학 중이신데? 그리고 우리 회사에 사장님의 친척이 입사한 적도 없어. 그치만 비밀로 하느라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닐까요? 사장님이랑 난 옛날부터 쭉 친구거든. 딸부터 시작해서 친척들까지 모두 다 알고 있지. 네? 근데 본인이 사장님의 가족이라고. 전 해고당하는 게 무서워서 말을 못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고 상사는 분노했다. 우리 가족의 클레임과는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사장님께 보고했다고 한다. 그는 곧바로 사장실에 불려갔고 그 자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됐다고 한다.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하다니 정말 비겁한 인간이었다. 그 후 일을 대충대충 해왔던 남자는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회사 측으로부터 엄청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고 들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훗날 옆집 친구에게서 듣게 됐다. 왜냐면 그 회사 직원과 옆집 친구가 사촌관계였기 때문이다. 사건이 일어났을 땐 어떤 회사인지 알아볼 겨를도 없었고 오직 아들 걱정밖에 안 들었는데 나중에 친구와 말하다가 그 직원과 친구가 사촌관계라는 걸 알게 되면서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다. 실제로 그 남자가 대충한 작업들 때문에 일 처리를 대충하는 엉성한 회사라는 이미지가 생겼고 실제로 큰 계약들이 끊기기도 했다고 한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청구당하지 않을까 싶다. 경마로 딴 돈을 다 날려버릴 정도로 말이지. 게다가 그 술집에서도 돈을 흥청망청 쓴 듯했다. 본인이 저지른 죗값을 그대로 다 돌려받은 거지. 꼴 좋다. 윤우는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강한 아이였다. 시공업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뚫려있던 바닥 아래로 기어들어간 것 같았다. 만약 시공업자가 이어폰을 끼고 있지 않았다면 바로 눈치챘을 거고 그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작업 중에 경마 중계를 듣는 건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 회사 측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아직 어린아이가 어두컴컴하고 좁은 바닥 아래 갇혀서 얼마나 무서웠을지를 생각하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하지만 말도 없이 그런 곳에 들어간 아들의 잘못도 있었기에 아들도 혼이 났다. 윤우야, 호기심이 많은 건 좋은데 그런 식으로 엄마 아빠 몰래 네 맘대로 들어가는 건 안 돼. 죄송해요, 아빠. 다들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래도 윤우를 찾아서 정말 다행이다. 그날 날씨가 선선했던 것도 행운이었다. 만약 덥거나 추웠다면 아직 어린 윤우의 체력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생명이 위험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런 상처도 생명의 지장도 없어서 천만다행이었고 겨우 마음을 놓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